자,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완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청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처음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참세무법인 마포 지점에서 지금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그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네시스 박님도 지금 연세대학교 같이 대학원 동문입니다. 지금 제가 후배입니다. 네.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남양주에 있는 경복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한 2년 동안 겸임교수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단체에서 세법 강사 뭐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실제로 지금 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중에는 제가 경험해서 아주 큰일 날 뻔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으세요? 사무실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마포역 3번 출구 근처에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근신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지금 있습니다. 1번. 자, 기간 개선의 기산점이 오류가 났다. 이분 사례가 지금 보면은 1세대 1주택자신데 어디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원주. 강원도 원주. 자, 강원도 원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그렇죠.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비과세 판정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은 요건이 2년 이상 보유. 그렇죠. 거주가 있다? 없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과세에 대한 그 요건이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그 기산일은 언제냐? 기산일이라는 거는 시작하는 점을 얘기해요. 시작점이 언제냐? 자, 시작점은 초일 산입. 그러니까 취득한 그날부터란 소리죠. 자, 그래서 이런 말 어려워요. 그렇죠.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민법상 용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간 계산을 할 때는 최초의 그 기간, 취득한 그 날짜부터 이제 넣어야 된다는 거, 초일 산입으로 돼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은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취득일이 2019년 3월 21일이니까. 그 날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날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날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날은 21년 3월 21일인데 바로 전날로 끝나니까 2021년 3월 20일까지니까 이거는 세무사님, 이 사례에서의 세무사님은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만큼 이제 전문가분들조차도 좀 헷갈릴 수 있다. 아,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기회에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동일 세대원 간 일시적 2주택 이 경우에 중과될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1후, 2보, 3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복 보유기간이라고 해서 당초에 3년 이내 양도했던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2018년 9월 13일, 9.13 이전에 취득하셨으면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되고, 물론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한 게 확인이 되면 3년 이내 됩니다. 종전규정대로. 자, 그 다음에 9.13부터 1216 부동산 대책까지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이내 양도. 그 다음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7일부터는 1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고 1년 이내 전입까지로 지금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바뀌었죠. 네,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321이라는 거. 네네,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무조건 1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별도 세대원한테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뭐 남들한테 팔기는 그렇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돈이 좀 필요하고 하니, 야, 아들아, 야, 대신 네가 좀 사줄래?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자, 이런 경우에 자녀가 별도 세대원이라면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반드시 시가대로 하고, 요거 하나 팁 말씀드리면, 네. 근데 FM대로 시가대로 진행하는 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거래 가격은 지급하는 걸 전제로, 시가를 감정평가를 받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이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넘으면 2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어쨌든 시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확정을 해 두고, 네. 거기에서 30% 정도를 낮추는 거예요. 30% 또는 3억. 저가 양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이게 업다운이 아니기 때문에 업다운 네네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실질 거래 가격을 낮춰서 저가로 네네.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업다운 계약이 아니라서 문제될 건 없고, 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게 두 가지 세법상 이제 그 페널티가 있는데, 첫 번째 매수자 입장에서는 증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가의 3억 또는 30% 이내로 들어온다면은 증여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단 시가의 5%가 넘는 가격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에는 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네. 이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받았지만 신고는 시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의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시가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또는 장기간 거주하셨으면은 네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세 효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잠깐 뭐 참고 삼아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좀 잘 비교를 잘 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자, 네. 별도 세대원이라면 이게 가능한데, 네네네. 동일 세대원이라면 네. 양도 전이나 양도 후나 계속 2주택 상태 아닙니까? 계속 2주택 상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동일 세대원이라는 거는 주민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멤버십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 세무서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게요. 이거를 어떻게 아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압니다. 자, 왜냐하면은 금액이 일단은 과다한 경우, 뭐 대부분 서울 고가주택. 10억 넘는 고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9억 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조사관님들, 제가 이제 아시는 조사관님들하고 이렇게 조금 여쭤보고 하시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핸드폰 같은 거 기지국 추적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는 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과다한 의심이 되는 네. 사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 등. 왜냐면은 NTIS 시스템에, NT 시스템에다가 주민번호만 딱 치면 네네네. 세대가 변경된 내역들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은 그 국세청 과세당국 내부에서 보는 그런 거죠? NTIS 시스템이라고, NTIS라고. 이름도 좀 무서워. 네. 거기에 주민번호만 치면은, 뭐 저도 보진 않았지만 얘기 들었는데, 그 치면은 주민등록에 등록 세대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4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뭐 2명이었다가 이런 사항들이 나온대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도 세무사 공부할 때 그 세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특수한 그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양도하기 단기간 내에 뭐 3개월, 6개월 내로 만약 이전이 됐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사관님들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같이 사는데 형식적으로 옮겨놓은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혹시 이제 그게 발각이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세대 분리하는 거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형식적인 세대 분리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만 옮겨놨을 때 괜찮나요? 네네. 저는 일단은 안 됩니다라고 상담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안 됩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은 그냥 뭔가 본인이 이상한 게 있어. 그러니까 물어봐.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뭐 얘기하던데 뭐 괜찮다 그러던데요. 안 돼. 안 걸려보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냥 운이 좋았다. 있는 대로 FM대로 하는 게 절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이제 지금
시스님 우리 저기 네네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 고시 가격 이제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4월 30일 전까지 네네. 증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한테도 상담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담들이 네네. 증여 관련된 상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월 중순까지 네네. 등기 이전이 빨리 끝나야지 이제 그렇죠. 좀 안심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 텐데 증여 등이 네. 자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부채 부분, 승계하는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네. 요거 뭐 부담부 중에는 아시겠지만 네네. 뭐 요거는 설명은 다 네네.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승계되는 부채, 뭐 금융부채라든가 또는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때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양도 전이나 후나 똑같이 2주택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로직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네. 아,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냥 과세가 아니에요. 네. 중과됩니다. 그렇죠. 중과가 웬만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시 가격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확정은 보통 4월 말 정도 4월 되지 말.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4월 말 되기 전에 하면은 그 전년도 걸로 일단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나온 거는 잠정 예전 고시 가격이니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증여 많이 했는데 이번에 더 많이 하시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접수일이 증여일입니다. 아, 증여 접수일. 날. 네, 그러니까 법무사님이나 본인이 셀프 등기하시는 경우에는 접수하러 가서 도장 찍힌 날. 그 날짜가 접수일이 증여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 전이 고시되기 전이기만 하면 종전대로 이제 고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증여하면은 몇 프로죠? 저희가 3.5에서 이제 12%까지도 그렇죠. 취득세. 그렇죠. 그래서 뭐 썰택스를 붙이면은 4%에다가 13.4%로 까지. 되니까 네. 지금 그렇게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라 이런 상황. 그 취득세하고 이제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까지 네네. 같이 부담을 네, 시뮬레이션 할 때는 항상 취득세까지 고려를 하셔라. 네. 너무 올라갔으니까. 아, 이거 더 바빠지시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절친에 가입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또 양도세 쪽에서는 마포에 최양규 세무사님 계시니까 한번 좀 상담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이빠이 한번 하고 끝낼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반갑습니다. 빠이빠이. 네.